지난 한 달 우리 과학계는 한 제야 물리학자가 주장한 이른바 제로존 이론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국내 한 월간지가 대서특필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이론을 둘러싸고 노벨상 영순위라는 극찬이 나오는가 하면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숫자 노름이라는 비판까지 평가가 양극을 치달았습니다. 한국 과학계를 들쑤신 제로존 태풍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계, 저울, 자, 온도계.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보는 관측기기들입니다. 시계 바늘과 저울의 눈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런 기술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이렇게 복잡한 측정 기구들이 서로 합쳐지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신동아 8월호가 창간 이념을 걸고 한 제야과학자의 과학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바벨탑 이전의 세계를 복원, 노벨상 영순위, 인류 역사의 빅뱅 초래. 한국 과학자가 만든 제로존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우주의 원리를 밝혀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할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제로존 이론이란 모든 과학 언어를 숫자로 통일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75년 전통의 국내 대표 월간지가 다소 비장한 어조로 이 이론을 보도하자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급기야는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과학단체의 제로존 이론의 가치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예. 자신을 표준 반향자 물리연구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제야과학자 양동봉 씨의 집이자 연구실입니다. 거실 한복판에 대형 컴퓨터가 있고 한쪽 벽에는 책들이 빽빽히 꽂혀 있습니다. 그냥 그 제로존이라면 뭐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하자면 물리학에서 들어와서 7개의 비교 단위가 속성이 하나의 자가 있으면 되겠더라. 자, 그런 거죠. 양 원장은 제로존 이론을 적용시키면 빛의 광도와 길이, 시간과 온도 같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측정 단위 7개를 서로 변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의 키와 몸무게 등 서로 차원이 다른 단위도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 원장이 만들었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길이와 무게 같은 숫자를 입력하면 즉각 제로존 이론이 만들어낸 숫자로 변환됩니다. 요거만 뭐 크게 되지. 나는 그 이제 탑다운식으로 잘 알려진 실험치부터 싹싹 정리를 해서 그 실험치가 그 실험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이 문제가 답이 정확히 되면 현대과학에 새로 써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숫자 빼면 되죠. 그러면 그 숫자만 넣어도 치과 의사 출신인 양 원장은 15년 전 갑자기 영감을 얻어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과 언어학, 논리학까지 3,000권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컴퓨터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종이에 직접 수식을 풀어나갑니다. 그렇게 얻어진 수식과 복잡한 숫자를 양 원장은 보물같이 여기면서 지진이나 화재에 대비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도 있고 노벨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물리학계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 이걸 보면 항상 그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보면서. 15년의 연구 끝에 독학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었다는 주장. 과연 사실인지 과학자들이 검증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한국물리학회가 이례적으로 개인 과학자의 이론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물리학회는 제로존 이론이 물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지 않은 따라서 과학적인 인정을 받기 불가능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재단 등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리 상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논리적 비약에 따른 주장을 하는 것이며 과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과학의 단위를 없앤다는 기본 가정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 법칙이 제시하는 거가 없이 무조건 그런 기본 상수를 일로 놓는다고 해서 그 법칙이 통일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양 원장은 해외 유명 학술지가 자신의 논문을 심사 중이라면서도 정작 국내 전문가들에게는 논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논문을 검토했던 유럽 물리학회지에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편집자는 논문을 본 첫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양 원장이 투고한 논문 2편에 대해 거절 통보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편집자는 논문에 물리학적인 내용이 없고 자연현상을 분석할 만한 예측도 담겨 있지 않았으며 양 원장이 과학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양동봉 원장은 물리학회의 검증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내가 신동아에 발표한 거는 우리나라 물리학회가 인정해달라고 해서 발표한 게 아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전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제로존 이론을 촉발했던 인터넷 사이트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양 원장의 이론을 지지했던 유력 인사들도 하나같이 취재진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니까 저희로서는 숙제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입장입니다, 사실은. 결국 한 달 동안 학계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제로존 이론은 아마추어 과학자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물리학회는 기사 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 올간지가 아무런 검증 없이 해당 과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는 퇴사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원장을 노벨상 수상 영순이라고 소개했던 신동아 측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주류에다 제야물리학도인 양 원장의 이론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류 학계에서 검증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기에 저희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 거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기사에는 노벨상, 획기적, 세계에서 처음과 같은 귀를 솔깃하게 한 문구가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200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현탁 박사팀이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금속 절연체 이론을 개발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으나 이내 과학계가 과장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 경희대 연구팀의 인간 배아 연구 등도 언론에서 먼저 흥분했다가 결국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입니다. 대중들에게 과학 정보를 제공할 때는 철저한 검증과 정확한 보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자들이 직접 실험을 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 이론들이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쓰면 좋겠습니다. 한국물리학회의 대언론지원단 출범 시 이 자리에서 과학자들은 15개 전공별로 모두 112명의 과학보도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더 이상 왜곡된 과학 정보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할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식으로 통일하는 마법 공식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꿈의 이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을 자극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제로존 이론. 과학과 대중과의 가깝지 않은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